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람들이 보통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대통령 예비 선거가 열렸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15개 예비 선거주에서 모두 승리했고 공화당의 예비 선거에서는 전 대통령 트럼프가 버몬트주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버몬트주에서는 전 유엔 대사 헤일리가 승리했습니다. 각 당의 최종 후보 지명은 7월 공화당과 8월 민주당 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두 당의 후보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또한 3월 6일에 미네소타주의 하원 의원 딘 필립스가 민주당의 예비 선거에서 철수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 진출 경쟁에서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립스 의원의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부터 슈퍼 화요일인 3월 5일까지 민주당 경선을 지배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의 후보 지명을 향한 길을 넓힌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7,7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하원 의원 딘 필립스는 미국 의회에서 가장 부유한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23년 10월 27일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에서 바이든이 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필립스가 아직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이든은 슈퍼 화요일에 15개 주에서 승리하며 이미 1,520개의 대의원을 확보했고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1,968개의 필요 대의원 수에 근접해 있습니다. 필립스의 철수는 마리안 윌리엄슨을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하고 유일한 경쟁자로 남겼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윌리엄슨은 이전에 2월 1일 네바다 예비선거에서 단 2.9%의 지지를 얻고 경선에서 탈락했으나 2월 27일 미시간 예비선거에서 3위를 차지하며 필립스를 앞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윌리엄슨과 필립스 모두 아직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바이든이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할 때까지 윌리엄슨의 철수는 시간 문제로 여겨집니다.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경쟁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간의 단독 경쟁으로 좁혀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가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슈퍼 화요일에 패배한 후 미국 대통령 후보인 닉 헤일리는 자신의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트럼프는 995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헤일리의 89명의 대의원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이제 제 캠페인을 중단할 때입니다. 라고 헤일리는 3월 6일 아침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지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으며 인도에서 이민 온 그녀의 어머니가 예비선거에서 딸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헤일리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일리는 트럼프가 탈락하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속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캠페인에서 유일한 승리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워싱턴 DC와 버몬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가 주지사로 재임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지난달에 트럼프에게 투표했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의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다시 백악관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바다, 캐롤라이나, 미시간의 3개 주요 전투 지역에서 약 57만 명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후보 지명 경쟁에서 헤일리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는 소수 그룹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경쟁에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표는 2020년보다 7만 5천 표가 적었습니다. 3월 6일,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헤일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매우 다른 전략을 사용했는데 바이든은 헤일리가 트럼프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고 칭찬하는 반면 트럼프는 공화당의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그녀를 이겼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트럼프는 모든 헤일리 지지자들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헤일리와 같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자동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선례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3월 5일, 미국은 슈퍼 화요일 선거일을 맞이하여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15개 주와 미국 사모아 영토에서 열린 예비선거와 코커스에 참여하여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유권자가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 오전 5시부터 엘라베마,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북캐롤라이나, 텍사스, 매사추세츠에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경쟁자 없이 11월 대선에 출마할 대표 후보로 거의 확정되었으며 2011개의 대의원 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형식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이전 7개 예비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압도적인 리드를 가져간 후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북다코타주에서의 최근 승리는 슈퍼 화요일 투표 전에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지명 경쟁에서 헤일리를 앞서며 대의원 총수 276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헤일리는 워싱턴 DC에서의 단 하나의 승리를 가지고 있으며 43개의 대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대부분은 트럼프가 모든 15개 주에서 헤일리를 크게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의 모든 16개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몇몇 주에서 전체 투표의 4분의 3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81세의 바이든과 78세의 전 대통령 트럼프 간의 재대결로 기울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가장 나이 많은 후보입니다. 왜 이 두 정치인이 다른 이들이 아닌 미국의 활발한 정치 무대에서 유망한 새 얼굴들을 제치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에 대해 미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사람들이 점점 더 나이 많은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두 당에서 출마를 선언한 총 14명의 후보 중에서는 피트 부티지지만이 40세 미만이며 38세입니다. 60세 이상의 후보가 4명이고 70세 이상의 후보가 6명입니다. 슈퍼 화요일은 대통령 예비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선거들도 진행되는 날로 유권자들은 11월에 진행될 대결에 나설 두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2023년 9월에 사망한 다니 판트로 인해 비어있는 공화당의 상원 의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